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연일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불렸던 1900선마저도 붕괴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격대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조언하지만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주식을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지금 전화 연결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다음에 매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효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파트론입니다. 카메라 모듈 갤럭시 S3와 함께 고성장을 질주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파트론의 2012년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33.6% 증가하는 등 2012년 전체 매출은 6,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용 카메라 모듈 매출이 2012년에 5,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하는 등 고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외형 성장세가 카메라 모듈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부담되지만 영상용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자 내에 독보적인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비중 확대로 프리미엄급 카메라 모듈의 영상용 화소수가 200만급으로 종전의 30만 화소에서 확대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전체 매출 및 이익 개선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론의 2012년 2분기 영업이익은 16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 전년 동기 대비 86.4% 증가하는 등 이익도 크게 호전될 전망입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 증가로 전체 영업이익률은 하락하나 전체 외형 증가에 따른 절대적인 이익 규모 증가,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으로 9%대 영업이익률 유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갤럭시 S3의 파트론의 영상용 카메라 모듈 이외에도 추가로 외장형 안테나 및 수정 진동자를 공급하면서 종전의 갤럭시 S2 대비 높은 매출을 예상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2012년 연간 실적에 안테나 매출 증가가 기여하는 점은 2011년 실적과 차별화된 요인이며 안테나의 2012년 매출도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갤럭시 S3 효과를 바탕으로 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근거로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3강 M&T입니다. 동반 성장으로 해양 구조물 진입 장벽 넘는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3강 M&T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39억 원,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3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현대증권의 기존 추정치 대비하여서는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 매출의 60% 이상이 공사 진행 기준으로 인식되고 제품별 이익률 격차가 커서 분기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하회가 연간 실적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처음 제작하는 데크하우스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이익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하지만 이를 고려해 하반기부터 데크하우스에 대한 판가를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1년 매출액 2,646억 원과 영업이익 235억 원의 현대증권의 추정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추정치에서 후륙강판을 제외한 2013년 삼성중공업향 매출액은 1,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해양 구조물 수주 증가로 인해 3강 M&T의 2013년 삼성중공업향 매출액은 약 1,8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3강 M&T의 2014년 예상 매출액 중 해양 구조물 부분의 약 70% 이상이 삼성중공업향으로 채워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연간 약 9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의 경상적인 후륙관관 매출을 고려하면 약 2,7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연간 매출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서 2013년 실적의 가시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향 매출 증가와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로 인한 아웃소싱 물량 증가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1,5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솔브레인입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솔브레인의 1분기 영업이익은 223억 원, 영업이익률 16.9%로 당초 기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17억 원 등 기타 영업손익 20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률 15.4% 또한 기존 추정치 14.5%를 상회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1,317억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치에 부합하였습니다.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브레인의 실적은 사업부문 다각화로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씬글라스 사업에서는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A2 P3 라인의 가동, 2차 전지 전해액 사업은 삼성 SDI 내 폴리머 타입 2차 전지 비중 확대,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증설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씬글라스 2차 전지 전해액, 반도체 시가액 사업의 매출액은 각각 867억 원, 581억 원, 1,838억 원으로 전망되어 2012년 솔브레인의 실적 성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권리가 행사된 신주 152만 주에 대한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사업 부분 다각화로 실적 가시성이 높고 현재 주가 수준이 2012년 EPS 기준 PER 8.5배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56,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연결이 되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LG전자인데요. LG전자를 들고 계세요. 예, 얼마에 몇 %나 사셨습니까? 83,000원에 20%인데, 예. 그걸 사고 나서 자꾸 줄줄줄줄, 감당도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83,000원에 사셨으면은 매수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한 달 남짓 되신 것 같고요. 예, 좀 넘었어요. 예. 어떻게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다고 하려고 그래 했지는 그 방송 하자마자 하고 나서 그 돈을 막 줄줄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쩝니까? 예, 맞아. 언젠가는 또 올라오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LG전자 하면 또 대형주에 또 회사는 든든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는 빠지는 걸 보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자꾸 주식을 팔고 있어서 오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비단 LG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판매가 이제 좀 개선이 되는가 싶은데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제 정태식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요. 그런데 거기요. 예. 언제쯤 더 매수를 할까? 그래 한번 물어보려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세요? 예. 예, 지금 비중 20%시고 LG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도 들고 계십니까?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예,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그럼 여쭤볼 거고요. 예. 혹시라도, 예. 소일인데 뭐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는 뭐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괜찮은데 LG전자가 제일 걱정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또 혹시 모르니까 손절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에서는 자르고 나오는 게 좋은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예,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태시 전문가님. 예. 자,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마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항상 주가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주가는 반등을 하고요. 보통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LG전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면은요, 그 전에 핸드폰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을 하면서 아주 상당히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사실 그동안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핸드폰 부분에서 차지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주가의 하락 압력도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스마트폰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하면서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일단 점수에 줘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대만업체 HTC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스마트폰에서 HTC를 일부 1사분기에 대만업체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애플, 그 다음에 그 LG전자가 3위를 1사분기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 후속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나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줄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뭐 PBR이 순자산 가치가 1배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저평가 수준입니다만은 스마트폰에서 현재 이익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시되 다만 현재 상황이 유럽 재정이 재부각으로 따른 유럽 자금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럽 재정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와야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시 유럽 재정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결의 가닥을 찾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주가 수준은 보면은요 악재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은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섣불리 추가 매수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한 6만 5천 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밑에서 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도 한번 시장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자리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고 되도록이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고요. LG전자 6만 5천 원까지 선까지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를 첫 번째로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LG화학을 볼 텐데요. LG화학 역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0만 3천 원에 13%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8466님께서 언제쯤 이 LG화학으로 웃을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좋은 의견 좀 달라고 하는데요. 정수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LG화학은 이제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이제 분기 실적이 1분기가 조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한 7% 이상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한 5월 2일쯤 되죠. 그때 이제 빠졌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제 거의 저점 수준이에요. 상당히 이제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30만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자분이 이게 매수하셨던 가격이 30만 3천 원도 그 중요한 아마 분기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올라갈 때도 10월 달에도 30만 원 선이 있었고요. 다른 이제 투자자분도 이게 문의를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선은 상당히 그 저점이다. 그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화학이 이제 그 중국이 뭐 완화라든지 긴축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뚜렷한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인플레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이제 주말에 지준율 인하를 했죠. 지준율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렇게 긴축 완화한다는 신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경기가 많이 글로벌 경기가 식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이 좀 약화되는 거를 아마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LG화학인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실적이 좀 많이 나쁜 걸로 오히려 그래서 악재가 나와서 돌발 악재로 해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중장기로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이제 1800 한 뭐 80대까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같이 요것도 이제 그 30만 원에서 더 추가로 내려온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캔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그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샛별이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쯤에서는 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낙폭이 길어가지고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중장기에 그 35만 원대인 그 121선, 61선, 21선이 지금 우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대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서 넘어가려면은 횡보 추세를 또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정도는 이렇게 그 이상을 봐야 상승 추세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단기간에 승부 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고 가시면은 LG화학이 원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회복되면서 다시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을 볼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시장과는 다르게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장중에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을 오늘 사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43,500원에 20%를 오늘 샀는데 대응 전략 짜달라고 하십니다. 700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무상증자의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좀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점에서 주가가 31,300원에서 5만 원 근처까지 거의 18,000, 19,000원 정도 올랐으면은 주가가 지금 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간 것은 좀 서둘렀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즘에 기관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물론 셀트리온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좀 지켜보시되, 현재 보면은 주가가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또 이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러면은 4만 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까지 온다면은 그때 한번 뭐 추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이미 오늘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좀 일렀지만은 비중이 많지 않다면은 4만 원 언저리에서 비중을 약간 좀 늘리는,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잘라내고 다시 한번 4만 원 언저리가 내려온다면은 그때 비중을 다시 원위치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더 기다리시고 비중이 작다면은 좀 지켰다가 4만 원 언저리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세요? 네, 서울입니다. 서울이세요? 네. 예.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아, 너무 좋네요. 날씨가 화창하게 겠더라고요. 네. 예, 주말에는 보통 뭐 하고 지내세요? 아우, 가게 하는 사람이라 가게 지켜요, 그냥. 주말에는 가게 하시는 분들은 더 바쁘시더라고요. 네. 예, 가게 요새 좀 장사 잘 됩니까? 안 돼요, 요즘에. 뭘 파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조금만 문방구예요. 문방구 하세요? 네. 예. 학생들 위주로 장사를 많이 하시겠어요? 네. 예. 주식시장. 요즘엔 놀토가 있어가지고요. 예. 장사도 안 돼요, 진짜. 그러겠어요. 놀토가 예.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요. 예. 아이고, 주식으로 좀 돈 좀 버셔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KP 케미칼. KP 케미칼 화학주 들고 계시네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5,200원에요. 예, 15%인데요. 예. 이게 저기 호남석유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여서 이거를 좀 해봤더니 예. 이게 영 아니네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러겠죠. 아마 그 탓도 있겠죠. 그렇겠죠. 호남석유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KP케미칼은 오늘 1% 올랐어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 거고요. 네. 15,000원대 사셨으면 사신 지가 얼마 안 된 겁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신 거 맞죠?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유, 이거를 이 장이 안 좋으면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이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들고 가야 되나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오늘 점심때 한 지인을 만났는데요. 네. 그분께서 1,8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시 매도를 했다가 예.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그러셨어요? 예. 네. KP케미칼이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해서 손실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상관없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네. 예. KP케미칼은 좀 길게 가려고 사신 겁니까? 아니면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오려고 사신 아니, 거예요? 수익만 날 수 있다면은 좀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KP케미칼은 정수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잘 들어보시고요. 네. 장사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목소리가 예뻐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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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청자분이 이제 말씀하신 KP 케미칼은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호남석유하고 뭐 거의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지금은 형태는 호남석유보다는 낮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KP 케미칼이요. 예, 지금 이제 1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한 2만 원까지 갔다가 15,200원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5,200원이면은 요거는 그래 거의 저점에서 사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거의 한 20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하는 데 비해서도 오늘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점 매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전문가들도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1,800 아까 그 말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1,850 정도는 지지된다고 보고요. 비관한 거는 오히려 저는 내일쯤에는 오히려 상승 반전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80 정도는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약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 위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번에 8월 달에 그 유럽에 있었던 리스크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게 있다. 이미 좀 약간 대비책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일정하고 맞춰서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KP케미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학주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화학주가 이제 조금 전에 지난 주말에 사실은 이제 지진율을 인하했을 때 이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긴축 완화가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좀 갈 수 있는 업종인데 불행히도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아서 좀 그렇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6,000원,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좀 약간 뭐 한 4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했죠. 작년 대비해서는 한 80%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NS들이 보고 있는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폴리,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페트병을 만드는 그 원료를 가지고 하는 그 신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염려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이 너무 나빠서 그러는데 조금 요럴 때 잊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조금 언제 그랬나듯이 제가 볼 때는 한 8월, 9월까지는 내가 참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KP케미칼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루멘스를 보겠습니다. 루멘스를 5,8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울산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루멘스가 한 3% 빠지면서 이거 지금 사신 분께서는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매수 시점이 괜찮았습니까? 예, 뭐 매수 시점은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 뭐 지금 이 루멘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 이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기업보다는 일단 팔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사실 LED 업황은 이미 상당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동안 뭐 구조조정 되면서 또 퇴출될 기업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는 LED 업종이 지금 현재 보면 LED TV라든가 올해 현재 보면은 런던 그 올림픽이 있죠. 그 바람에 TV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관측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조명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LED 업황이 앞으로 성장성 뭐 분명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럽 재정의가 되면서 지금 보면은 LED 수요가 조명 시장이라든가 아직 개화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명 시장을 육성할 의지가 갖고 있고요. 또 보면은 LED TV도 또 올림픽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또 LED 패키지 업체인 루멘스도 주가가 상승 반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보셔야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은요, 5,500원 언저리가 앞전에 올라오면서 여러 번 지지를 받던 자리가 5,5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은 5,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5,500원 언저리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설사 이가 빼진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좀 참고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나는 좀 짧게 본다 그러면은 5,500원 깨지면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사신 분은요, 매수가가 1,500원이시고요. 30%를 들고 계신데 역시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예. SK네트워크스는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000원 정도가 사실은 이게 이제 지지선이에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좀 많이 하셨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오를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K네트워크스는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SK증권을 매각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인수설이 나와 있는데, 하이마트를 인수한다 인수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원이라든지 충분한 자금원이 되겠나. 그래서 피인수되는 기업은 여러 가지로 좋죠. 오히려 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수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새로운 악재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여기선 좀 버티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9,000원에서. 일시적인 악재가 나와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지만은 음봉을 달고 그래서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딴 때 같으면 제가 이거 손절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손실이 본 상태거든요. 그리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수설만 돼 있지 이게 사실은 인수구를 하려고 확실하게 참여하는지는 아직은 확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또 악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한 8,500원 정도에 만약에 이탈하면 할 수 없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악재고
좀 많이 저평가해야 겠다. 지금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일시적인 악재니까 조금 손절하신다면 8,500원 비중을 축소하는 기준을 그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전화 연결을 축하드리고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애당. 예당이요. 예, 예, 예당을 얼마에 몇 %, 사셨습니까? 1,400원에, 1,400원에 50%. 50%요? 예. 많이 사셨네요. 예, 1,400원에 사셨으면 어떻게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3주쯤 됐어요. 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셨고요. 예, 예당에 이렇게 주가 차트를 펴놓으니까 1,4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한 3번 정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 예. 지금 오늘 종가는 1,290원이고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풀어드릴까요? 글쎄요, 오늘도 좀, 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내려왔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예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사시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예,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샀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 증권사 네. 직원은 염려 말라고 하시던가요? 야, 증권사 직원도 그때 오늘 좀 옆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으려나 보자고 하더만 오늘 70원이 내리니까, 어쩔까 하다가 내가 그 아이들 한번 견뎌보자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 걱정되셔서 센 투자 플러스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도 되는지 이런 점들 좀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언제쯤 얼마 더 올리려나 매수가 더 높이려나 싶고. 예,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도 함께 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좀 여유를 가지고 종목이 좋다면 또 수익이 나는 법이니까요. 예, 그렇게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예, 정태식 전문가님. 예, 애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고 뭐 지금 빠지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보면 애당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그 자회사 테라리 소스라고 있습니다. 테라리 소스가 지금 현재 자원 개발에 지금 진출해 있고요. 현재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라든가요, 뭐 이런 데 지금 진출을 해서 지금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리 소스 지분을 한 20%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테라리 소스가 중국의 석유 업체인 시노펙하고 현재 지금 조인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같이 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업체가 지금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시노펙이라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일단은 거기 자원 개발, 유전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보면 애당은 계열 회사인 테라리 소스에 의한 어떤 앞으로 자원 개발의 성과,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 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재무제표는 뭐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현재 보면은 중국 업체하고 빨리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걸로 보고요. 현재 보면은 주가는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올해 3월 달에 그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으로 보셔야지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없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고, 다만 장이 현재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한 17,000원, 18,000원, 죄송합니다. 1,700원에서 1,800원 언저리에는 일단 이익을 실현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재 지금
시청자님께서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또 심리적인 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점을 깬다면은 일단은 종목을 그 비중을 한 반절 정도 줄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밑에서 60일 언저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오늘 저점 깨면 일단 50% 매도, 그리고 이 60일 언저리 그 자리가 한 1100, 한 80원이나 70원 정도 될 겁니다. 장이 나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나머지 팔았던 부분을 재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좀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매물대가 1,400원 언저리가 매물대입니다만은 여기를 돌파한다면 1,700원, 1,800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방금 전략을 제시했던 그런 방법대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LS 산전인데요. 6만 100원에 20%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647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정수창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은 LS 산전은 지금은 조금 뭐 그래도 남에 비해서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6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셨고요. 예.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투자자분이 상당히 지금 고심이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목표를 이제 보신다면은, 물론 이제 지수가 지금 요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한 6만 한 7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적정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지금 하방 압력을 약간 받고 있죠. 1850원은 저는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지수하고 관계없이 LS산전은 2분기나 3분기 이제 영업 실적도 좀 약간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이제 친환경 그 그린카에 대한 부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제 생산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신사업 같은 것이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좋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저항이 있었는데 바로 시청자분이 사셨던 그 가격대가 원래는 저항이에요. 근데 저항을 좀 곧 넘길 거로 보여요. 그래서 한 6만 7천 원 정도까지 목표를 두시고 조금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사셨네요. 자, 이번에 두산 엔진 볼 텐데요. 두산 엔진은 14,800원에 100%십니다. 8209님이신데요. 정태식 전문가님은 계속 비중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좀 너무 많이 사셨네요. 예,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은요, 뭐 조선업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매출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 그 유럽 쪽에 보면은 뭐 금융이라든가 선박금융이죠,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유럽 재정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선박 수주가 그렇게 뭐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조선업황이 보면은 해양 플랜트 쪽으로는 뭐 좋습니다만은 선박 쪽은 뭐 중국이 지금 저가 수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도 뭐 또 수출도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현재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거의 뭐 조정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업황 자체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11,100원이 앞전에 보면은 작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11,100원이 지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은 상승 이후의 조정이 지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좀 길게보다는 아직까지는 취약하기 때문에 올라온다면은 14,000원 언저리 또는 14,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번 좀 매도를 해주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네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NC소프트인데요. 예, NC소프트요. 네, 얼마에 몇 %나 사셨습니까? 28만 8천 원. 28만 8천 원에 몇 %나 사셨어요?
10%. 10%요? 네네.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장에서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아주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예. 어제같이 네. 빠지는 날은 사실 대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어떤 그래서 점이 궁금하시죠? 28만 8천 원에 매수했는데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런지 예. 아니면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요. 손절가도 궁금하시고요. 네. 예. NC소프트가 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가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예. 팔았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까? 이유가 공매도 뭘까요? 아니면은 예. 뭐 어제 실적 발표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걸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디아블로 3 열풍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NC소프트도 이렇게 좀 타격을 입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감사합니다.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네. 진단 잘 들어보시고요. 네. 판단하셔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정수창 전문가님. 어제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지수 영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C자본이.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이제 감소돼 있었죠. 이제 NC소프트가 원래 이제 리니지라는 거 시리즈로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매출에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게임들이 이제 회사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경쟁력이 조금 잃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대 수익이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데 이제 게임 회사들은 이제 그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화 산업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게임 산업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것이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컴투스라는 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컴투스는 보면은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에서 지금 3만 원이에요. 한 50%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제 게임 회사가 나와서 그러지. 오늘 M게임 같은 거는 오늘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여기 잘 내용을 보시면은 4,500원이 여기 중요한 자리죠. 예, 잘 보세요. 굉장히 좋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쳤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C소프트는 그 투자자분이 그 매입하신 가격 정도는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왜? 이게 이제 N게임이 상한가를 치고 오늘 한 30포인트 이렇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N게임이 상한가를 쳤다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하죠? 게임 산업에 대한 조명이 되고 있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도 리니지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게임, 그 다음에 컴투스, 게임빌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컴투스 같은 회사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앵그리버드라는 이런 이제 그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신세대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이렇게 컴퓨터 데스크의 이런 그 게임보다는 모바일에 그 기반한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이제 대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업황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N게임이라든 이렇게 좀 가벼운 회사들이 좀 잘 가요. 가는데 그 NC소프트는 원래는 이제 게임주의 예전에 대장주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신작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디아블로도 아까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신작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고 예전에 리니지가 이제 그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 새롭게 투자를 하려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주춤해서 지금 이제 크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무겁죠. NC소프트가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주봉을 보면은요 엄청 올라왔어요. 이게 한 3,000원대인가요? 예, 그렇죠. 18,000원서부터 35만 원 갔으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크게 가긴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 산업이
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갈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른 아까 나이란 그런 것이 대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미셀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9234님께서 파미셀을 7,48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으신데요. 유상증자 소식이 있더라고요. 얼마 이제 안 있으면 3건의 유상증자가 될 텐데요.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함께 봐주십시오. 네,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상증자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가 그 자금이 뭐 어디로 쓰이느냐, 뭐 운영자금이냐, 뭐 이런 데 쓰인다면은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기업의 어떤 상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설 자금에 쓰인다든가 이렇다면은 뭐 호재로 될 수 있는데 뭐 월급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쓴다. 이것은 뭐 그렇게 뭐 그 좋은 호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요, 그동안 줄기세포에서 뭐 탁월한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급성 심근경색 부분에 대한 그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만성 척추 골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손상에 대한 이번에 임상 시험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주가의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 그 부분이 사실 연구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임상을 거치면서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바이오주는 우리가 수익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파미셀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비중 10%라면은 굳이 매도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은 현재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성 척추 골절 손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에 따른 어떤 탄력성은 좀 유지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유상증자가 나온다면은 지금 보면은 비중 10%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간략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9170님께서 대하TI 문의를 하셨는데요. 1,540원에 25%입니다. 오늘 종가가 매수가시네요. 네, 진단해드립니다. 예. 대하TI는 지금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하셨네요. 근데 원래는 지금 한 1,600원 정도가 원래 지지 라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코스닥이나 이렇게 지수가 지금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지금 좀 하락한 것 같고요. 추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450원 정도는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TI는 이제 그 GTX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김문수 씨하고 조금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연관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다리면은 대선 뭐 여론 운운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오늘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샘플러스 정태식 전문위원, 모두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울금주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9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또 나종우 전문위원께서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